네, 이번 시간에는 4장 10섹션에 있는 탭 호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탭 호스트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우리 탭 호스트라는 건 좀 많이 써봤을 겁니다. 우리 브라우저에 보시면 탭으로 해가지고 여러 웹 화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걸 바로 탭 호스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모양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그리고 이 탭에는 이미지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탭 호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용어들입니다. 자, 탭 호스트라는 거는요. 이 탭 호스트라는 건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탭 호스트 안에는 탭 이젯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바로 이 각각의 탭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역을 탭 이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탭들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 자체를 요거를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탭 호스트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을 다 안드로이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정하는 게 바로 ID라는 거고요. 이 ID는 안드로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시작을 해요. 그쵸? 이렇게 꼭 보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소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다운받는 방법은 이쪽에 있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사이드 오셔서 온라인 교육자로 들어가시면요. 소스 다운로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 돌아가셔서요. 자, SVN 쪽 리포지트리를 여셔서 탭 호스트 3개를 한번 체크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아웃이라는 것은 소스를 다운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니시. 다운받고 있죠. 자, 혹여 이렇게 X자가 뜨는 경우에는요. 요거를 오른쪽 가셔서 프로젝트에서 클린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사라졌죠. 그쵸? 자, 요거를 실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한번 보고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스타트 액티비티 나왔죠? 네,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탭 누르면 탭 1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탭 누르면 탭 2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 탭 누르면 탭 3가 보여져요. 요 각각의 탭을 눌렀을 때 이 하단부가 다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요. 자, 보시면요. 자, 이게 main.xml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탭 호스트로 전체를 감쌌어요. 그쵸? 전체로 감쌌고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서 안에를 프레임 레이아웃, 탭 이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탭 호스트, 그리고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고 그 상단부에 탭 이젯이 들어가 있고 그 하단부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탭 호스트의 안드로이드 아이디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탭 이젯의 안드로이드 아이디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의 안드로이드 아이디가 이렇게 탭 콘텐트로 생겼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보여질 것들은요, 이렇게 텍스트 뷰 지금 탭 1, 텍스트 뷰 탭 2, 텍스트 뷰 탭 3가 되어 있어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 뭔지 아시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교재 앞부분 다시 살펴보세요. 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를 이렇게 놓습니다. 텍스트 뷰 1을 넣었어요. 탭 1 여기서 말하는 넣습니다. 자, 탭 2를 놓으면요, 똑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탭 3를 놓으면 또 탭 3가 이 똑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결국은 다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탭을 눌렀을 때 어떤 텍스트 뷰를 보여줄 것인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탭 호스트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관련된 설정만 살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자바 코드를 볼게요. 탭 호스트 데모 A1입니다. 보시면 탭 호스트를 하나 구해와요. 탭 액티비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getTab host에서 tab host라는 객체를 하나 얻어오고요. 이 tab host라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선언한 거, 그쵸? 요거를 탭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탭 1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탭 스펙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탭에 대한 아이디 지정해 주시고요. 텍스트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탭이라고 했죠? 이렇게 첫 번째 탭 보이시죠?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그쵸?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자, 그쵸?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set content라고 있어요. set content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탭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지정을 했어요? r.id.tab1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그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탭 스펙을 탭 호스트에다가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탭 스펙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방식은 조금 다르죠.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쵸? set indicator 쪽에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는 drawable이라는 객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drawable이라는 객체는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get resource.get drawable이라고 하면요, 우리 리소스 폴더에 있는 스타라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드러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클립스에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스타라고 있죠. 요 스타를 읽어드리는 코드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드리는데 일반적인 비트맵이나 어떤 걸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드로어블이라는 객체로 읽어드릴 때 쓰는 게 바로 요 getDrawable이라는 메소드라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중요합니다. set current tab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탭 호스트가 구성이 되었을 때 가장 첫 화면은 어떤 걸로 지정을 할 거냐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 탭이 두 개가 있죠. 세 개, 네, 세 개가 있네요. 자, 2번으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됐어요. 0, 1, 2 해서 세 번째 게 처음에 찍힌 거 보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근데 뭐냐면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탭의 내용을 인텐트로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인텐트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다른 액티비티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인텐트를 생성을 하고, 그 인텐트를 여기다 set content에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myActivity.class가 누구 거여야 되냐면 바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다른 액티비티를 지정을 하거나 다른 사용자, 개발자, 회사에서 만든 액티비티를 지정을 했을 때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탭을 클릭할 때마다 지정된 액티비티를 갱신하고 싶을 때, 이때는 인텐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탑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에러가 난다는 게 바로 security exception, 즉 탭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를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바로 탭을 하단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탭은 이렇게 상단에 있었잖아요. 근데 상단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사용자한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작업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탭이라는 게 이렇게 상단에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 위에를 이렇게 떼가지고 밑에다 놓는다고 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겠죠. 그쵸? 자, 일단 그래도 알아볼게요. 자, 레이아웃 웨이트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밑에다가 탭 위젯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살펴봤던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 탭 위젯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위에 있고 필 패런트이기 때문에 화면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꽉 차고 그 밑에 탭 위젯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사용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레이아웃 웨이트이라는 것을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요 레이아웃 웨이트이 요 위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적당하게 크기로 잘라줍니다.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만. 자꾸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탭 위젯이 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레이아웃 웨이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예제가 바로 요거죠. 탭 데모 B1.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밑에 로고 보시면 이제 시작됐습니다. 밑에 나오죠. 그쵸? 자, 모양 자체가 밑에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잘 어울리게 하시려면 이 탭 모양 자체를요, 요거를 실제 위에 어울리는 것처럼 다 변경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똑같은 건데 하단에 배치시키는 건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바로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이라는 속성입니다. 요 예제는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언제? 스크롤 뷰에서 버튼을 하단에 위치시키는 방법.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이전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선언하고, 그쵸? 그 다음에 위 탭 위젯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넣으면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쵸? 그 꽉 차기 때문에 밑에다가 마진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밑에 65dp만큼만 떼어놓고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진 탑 마이너스 65dp라고 주게 되면요, 원래는 여기에다 배치가 되어야 될 게 마진 탑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리고 요 마이너스 붙은 속성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올라갑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안 올라가나 보네요. 네, 밑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B2예요.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B2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 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 탭 호스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탭 호스트 데모 B1과 B2에 있는 자바 코드 있잖아요. 요거는 다 동일해요. 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한 거는 다 요 리소스에 있는 main.xml이라는 파일에서 어떻게 속성을 주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속성들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